여기 타이틀을 보면은요, 제가 중요한 거 하나 해놨어요. 질문을 잘하는 학생, 정답을 잘 맞추는 학생. 수능은 정답을 잘 맞춰야 되는 거죠. 결과예요. 근데 수시는 질문을 잘해야 돼요. 그 질문을 잘하는 학생이 상당히 창의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MBA 해가지고 그 하버드 대학 경영학 같은 데도 정답을 자꾸 맞추는 사람보다도 최근에는 오히려 문제점을 발견하는 사람이 더 훌륭하대요, 기업에서. 그래서 학생들이 질문을 잘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 창의적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강의 순서를 안내하면요, 공대학교 대입 안내를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서울대학교 대입 안내, 이거 거창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기본적인 거 그냥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대학교 합격한 사례 좀 소개할 거고요. 혹시 이제 제가 당부 말씀도 시간 되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의사항은 여기서 지금 설명하는 것들이 학과 간 단순한 성적이나 그 순위, 비교가 아니라고 하는 점 참고하시고요. 일반적인 안내 말씀드린다고 했고요. 세부적이고 개별적인 내용, 아주 세부적이고 개별적인 내용은 대학별 설명회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학교 홈페이지, 대학교 홈페이지에 가면 좋아요. 그 다음에 학교 선생님, 특히 이제 여기 3학년 학부모님들은 3학년 담임선생님들이 대입 상담 프로그램에 막대한 양의 자료가 축적된 게 있어요. 수시 모집에 있어서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 만든 자료는 사례별 자료를 모아놓은 거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자료예요. 담임선생님이 그 자료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 자료를 봐가면서 상담을 하면 돼요. 학교에 가면 3학년 선생님들이 연수도 받고 하기 때문에 충분히 다 그 자료가 있고, 학교에서 하면 좋은 게 내 아이의 성적을 바로 끌어올 수 있어요. 그래서 비교가 될 수 있어요. 다른 학교 가면은 내 아이의 성적을 모르는데 성적이 다 연결이 될 수 있어요. 현재 상태에서 내 성적이 서울대 갈 수 있나, 공주대에 갈 수 있나, 그런 것도 판가름할 수 있는 기본적인 어떤 그 내용 같은 걸 볼 수 있기 때문에 학교 선생님하고 꼭 상담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종시교육청에 대입 상담 선생님들이 활동하고 있어요. 지원해서 상담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공주대학교를 보면은요, 국립대학이라고 되어 있고요. 공주대학교는 캠퍼스가 세 군데예요. 여기 공주에 있는 캠퍼스, 여기 공주 캠퍼스, 예산 캠퍼스, 그 다음에 천안 캠퍼스. 천안 캠퍼스는 공대예요, 공대. 옛날 천안공업전문대학이 공주대로 흡수가 된 거죠. 그 다음에 여기 예산은 농대, 산업과학대학, 이렇게 세 군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공주대학교 하면 이제 옛날 사범대학이에요. 공주 사범대학. 그래서 사범대학이 아직까지도 강세죠. 자, 여기를 보면은 이게 좀 눈에 띄어요. 교원 임용고시 합격자 485명. 여기 이제 학과가 이렇게 좀 소개하고 있고요. 사범대학. 여기 중등교원 임용시험이 뭐 485명, 그 전국 최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사범대학 가서 중등교사가 되려면 공주사대 사범대학을 가면 상당히 그 어떤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게 잘 되어 있습니다. 이제 작년하고 올해 달라진 걸 보면 여기 서류 평가에 면접이 없어졌어요. 여기 농어촌 아이들 면접이 없어졌다는 거. 그 다음에 추천서, 되게 담임선생님들이 쓰잖아요. 추천서가 올해부터는 폐지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국제학부, 일반전형 신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런 부분도 올해 3학년 부모님들이 그 담임선생님하고 상담할 때 이런 내용을 가지고 미리 물어보거나 상담하면 좋겠습니다. 입학전형을 보면 종합, 교과, 수시, 정시, 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종합전형은 수능 최저학력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신 성적이 좋고요, 수능 성적이 안 나와요. 이런 아이는 어디를 해야 되겠어요? 종합전형을 해야 되겠죠. 그다음 여기 이제 교과전형은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을 해요. 그래서 여기는 소위 말하는 내신이에요, 내신. 내신 가지고 뽑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신만 가지고 뽑다 보니까 고등학교마다 약간 성적 차이가 있기 때문에 수능 최저를 적용해서 어느 정도 걸러내겠다 이런 작전이에요. 지방대학일수록 교과가 많고 서울에 있는 주요 상위권 대학은 종합전형을 많이 뽑아요. 종합전형을 잠깐 보면은요, 여기 일반전형 450명하고 지역인재 전형이 246명이에요. 지역인재 전형에 대한 개념 알고 계신 분 알고 계시겠는데, 지역에 있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이에요. 서울에 있는 학생이 여기 그 세종고라든가 이런 데 와서 다니면 그 아이는 여기 충청권에 있는 지역인재 전형에 응시할 수가 있어요. 집이 여기인데, 집이 세종인데, 만약에 경기도에 있는 대학을 다닌다. 경기도에 있는 그 고등학교를 다닌다. 그러면 그 아이는 지역인재 전형에 응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참고할 점은 공주 교대 같은 경우는 충북 아이들을 지역인재 전형으로 뽑지 않습니다. 공주 교대요. 그 다음에 청주 교대는 반대로 세종이나 충남에 있는 아이들을 그 지역인재를 뽑지 않아요. 서로 약속한 거죠. 영역을 이렇게 지켜라. 그런데 대부분 충남대나 충북대 이런 데는 그냥 뭐 충북 지역이나 아니면 이쪽 대전, 세종 여기를 묶어서 지역인재 전형으로 뽑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 보면 부산대학교 의대생을 뽑는데 지역인재 전형을 확 늘려놨어요. 부산에서 이제 우리 지역인재를 뽑아가지고 다른 데 유출 안 시키겠다. 이렇게 하니까 가장 반발이 심한 데가 대구 지역이었죠, 대구. 그러니까 지역인재 전형은 그 지역만 해당되기 때문에 다른 전형보다는 점수가 약간 낮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종합전형은 100% 서류 해가지고 3배수를 뽑은 다음에 면접을 반영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서류평가를 보면 자기소개서, 발전 가능성, 인성 3배수 뽑는다는 얘기예요. 여기 이제 감점이 나와 있는데요. 공인화 학생적, 교회 수상 안 돼요. 그 다음에 부모의 실명, 직업기재 이런 거 하면 감점 요인이에요. 절대 해서는 안 돼요. 사교육 유발 요인, 자기소개서 쓰거나 할 때 학원에 가서 열심히 강의를 들어서 했다라고 하면 사교육 유발 요인이기 때문에 감점 요인이에요. 그러니까 학교 공부를 통해서 열심히 했다. 이렇게 기록을 해야 되겠죠.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면접을 보면 15분 이내예요. 면접 3대 1이에요. 면접 3사람이 학생 1명을 놓고 그 면접을 하는 거예요. 분위기가 압도되겠죠. 저도 제가 이제 교감 면접 볼 때 그 교장 선생님 한 5-6분이 앉아있고 저 혼자 가니까 저도 떨리더라고요. 그리고 질문하는데 뭔지 잘 모르겠어요. 파악하는데 1분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각 대학에 있는 면접 시간을 그 전에 5분 하는 데가 있었어요.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애가 숨 고르는데 5분 걸릴 수 있다. 말 트이는데 5분 가고 남학생들은 10분 뒤에 말 트이기 시작하는데 절대 안 된다. 15분을 줘야 된다. 15분을 좀 이렇게 주는 거예요. 여기 이제 블라인드 면접이라고 있는데요. 이게 교육부에서 상당히 이거를 좀 강하게 밀어붙였다가 살짝 교육부는 빠지고요. 대학에서는 이걸 지금 하고 있다고 하는데 교복을 입고 가면 집에서는 단정하게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부모님들은 막 그냥 교복 입고 가. 근데 교복 자체가 뭐예요? 그렇죠. 그 대학 고등학교가 나는 어디다라고 하는 걸 하기 때문에 신분이 노출되는 거예요. 그 교복 입고 가면 감점이에요. 그럼 교복 입고 하나 어떡한데요? 또 대학은 그것까지 대비해가지고 가운을 준비해서 이렇게 덮였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출신고교, 성명, 부모직업, 교회 수상, 이 교회 수상이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돼요. 오직 학생부 종합전형은 교내 성적이라고 보면 되겠어요. 전국대회 나가가지고 이런 얘기하면 안 됩니다. 교내 수상 가지고 해야 됩니다. 간단해요. 면접 문항은 그 생활기록부,
자기소개서에 쓴 내용을 확인하는 거예요. 경제 분야의 신문을 읽고 기사 스크랩했다고 했습니다. 그 중에서 기억이 남는 기사를 말하고 그 기사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말하시고, 자기가 감동적으로 읽었다고 했는데 이렇게 물어보면 정말 감동적인 아이는 답변하겠죠. 근데 그렇진 아이는 그냥 썼는데 이제 덫에 걸리는 거예요. 대학이 이런 걸 철저하게 확인을 해요. 이렇게. 무슨 동아리, 보고서, 뭐 이런 거. 서울대 같은 경우는 책, 사범대 같은 경우는 뭐 교육학개론 읽었는데 이 용어가 뭐냐, 콜버그의 도덕성 발달 이론이 뭐냐 물어보면 애가 대답 못하면 안 읽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 수준보다도 높게 쓴 애들이 그런 데서 걸러지는 거예요. 여기 이제 그 교과 전형이 그 지방 국립대일수록 교과가 많고요. 종합 전형은 적어요. 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 16개 대학은 종합 전형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 사범대학을 보면은요, 여기 사범대학을 보면 학생부 80에 면접 20이에요. 사범대학은 선생님들이니까 면접을 통해서 발음이라든가 뭐 신체, 발표할 때의 표정 이런 것까지 면접에서 다 봐요. 반드시 봐요. 이렇게 20%. 사범대학이 아닌 데는 그냥 뭐예요? 교과전형 같은 경우는 내신만 가지고 뽑는다라고 보면 되겠어요. 음악교육과는 어떨까요? 학생부 60인데 면접 10% 하고 여기도 이제 여기도 사범대니까 면접 10% 있고요. 중요한 게 이제 실기에 실기에서 많이 걸러질 수 있어요. 실기에서요. 여기 수학교육과 가형이 필수 반영이에요. 다른 데는 3개 영역, 4개 영역, 국어, 영어, 수학, 탐구. 탐구는 이제 사회탐구도 있고 과학탐구가 있잖아요. 이 4개 영역이에요. 이 부분 중에서 성적이 좋은 상위 3개를 반영하는데 이 수학교육과는 수학 가형이 필수예요. 수학과를 지원하는데 나형으로 시험 본 아이는 지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격 조건이 안 돼. 반드시 가형을 가야 된다. 수학교육과 수학 선생님이 되려면. 그 다음에 자연계열에서는 자연계열 뽑을 때 수학 가형을 본 애들, 수학 나형은 약간 좀 쉬운 수학이에요. 그럼 수학 가형이 어렵잖아요. 이 아이들은 2등급을 상향시켜줘요. 그러니까 수학 가형이 4등급짜리는 수학 나형의 2등급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형 가지고 공부를 열심히 하면 나형보다는 좀 자연계열 들어갈 때 유리하다고 보면 되겠어요. 근데 가형을 아무리 해도 성적이 안 나오면 차라리 나형으로 바꿔서 하는 게 더 낫습니다. 자, 이렇게 뽑는다라고 하는 거 그냥 보시면 되겠고요. 이거 지금 보시고 외울 수 있어요? 못 외워요. 이거 외울 필요도 없어요. 자료 보면 되니까 이런 거 막 지나갈게요. 이게 왜 또 나오지? 학생부 30에 실기 성적이 있다라고 하는 거 체육교육과나 생활체육지도과, 여기 체육교육과를 보면은요, 학생부 20%, 면접 10, 실기 20. 이건 뭘까요? 입상실적. 그렇죠. 대회 나가서 입상실적을 중요시 한다는 거예요. 분야별로 테니스, 전국대회 나가가지고 입상 성적이 중요해요. 체육교육과 같은데. 교차 지원이 가능하고요. 총 2회 지원 가능하고요. 여기 모든 대학은 요즘에 보면 홈페이지에 자기 대학 성적 산출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입력하면 돼요. 이것도 귀찮으면요, 학교 선생님 찾아가가지고 학교마다 프로그램이 있어요. 거기다가 성적 넣으면 대학별로 다 산출이 돼요. 고민하지 말고 선생님 찾아가서 한번 이 대학 선출해달라 하면 잘 해줘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해달라고 하면 다 선생님이 다 해줘요. 어머니도 안 가시더라도. 정시 가형은 1월 달에 선발을 해요. 1월 달에 지원을 해요. 정시는 몇 군데 지원해야 되는 거죠? 가군, 나군, 다군이라고 있어요. 공주대는 어디에 지원해야 돼요? 가군에 지원해야 돼요. 나군에는 공주대가 없어요. 가군이에요. 서울대는 가군일까요? 나군일까요?
가군이에요. 그럼 서울대하고 공주대하고 같이 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연세대하고 고려대는 가군일까요? 나군일까요? 서울대가 가군으로 바꾸면 연세대 고대는 얼른 나군으로 가요. 서울대하고 같이 하게 되면 서울대 지원한 애들이 자기 대학을 지원 못 하잖아요. 그래서 서울대가 나군이었을 때는 연고대가 가군이었고, 지금은 서울대가 가군이니까 연고대가 나군이라고 보면 되겠어요. 자, 반영하는 비율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그냥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입학상담센터를 활용해달라고 좀 공주대에서 얘기하는데, 공주대 홈페이지에 가서 이렇게 활용하면 돼요. 이것도 어려우면 학교 선생님한테 가서 해달라고 하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그 공주대 지나가고요. 바로 저 서울대로 들어가겠습니다. 그 주요 변경사항을 보면은요, 요게 변경사항이 이렇게, 그다음에 여기도 이렇게 나와 있고요. 여기 한번 봐봐요. 컴퓨터 공학부가 55명에서 70명으로 늘어났어요. 그럼 몇 명이 늘어난 거죠? 15명이에요. 15명이 의미가 있을 수 있어요. 15명이 모집 정원이 늘어났는데 경쟁률이 작년하고 똑같이 8대 1이었다. 그럼 점수가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좀 떨어지겠죠. 경쟁률이 상당히 올라갔다. 그러면 약간 올라가거나, 그래서 그 15명이라는 숫자, 이렇게 변동된 게 있으면 어쨌거나 눈여겨봐서 경쟁률하고 비교해서 지원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을 봐봐, 이 부분. 이게 서울대에서 설명한 자료였는데, 이게 잘못됐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제가 얼른, 지난번에 그 강의하다가 잘못된 자료이기 때문에 얼른 오늘 가가지고 다 붙여놨어요, 이렇게. 여기를 보면은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모두 3등급 이내, 4등급 이내인데, 여기는 이제 예체능 쪽이고요. 그 일반 전형에서는 2개 과목 모두 3등급 이내예요. 그전에는 뭐였어요? 합의 4등급 이렇게 했었는데, 2개 과목. 2개 과목이라고 하는 얘기는 한 과목이 3등급이면 다른 과목도 뭐예요? 3등급이어야 돼요. 똑같이 다 각각 3등급이에요. 4등급짜리 있으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이게 바뀐 거예요. 이게 작년에는 2등급이었는데 이렇게 3등급으로 좀 낮추는 거예요. 올해 코로나 때문에 재학생이 최저 등급이 좀 맞추기 어렵다라고 봐서 서울대에서 이렇게 배려를 한 거예요. 이제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지역균형에서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을 못하는 애들이 100명 중에 30명, 40명이 충족을 해요. 나머지 60명, 70명이 최저학력을 못 맞춰가지고 탈락되는 거예요. 그럼 걔들이 다 어디로 가요? 정시로 이원돼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3등급으로 낮췄잖아요. 그럼 서울대에서는 88% 정도까지는 충족이 된다고 보면 돼요. 그러면 서울대에서 추가 모집하는 인원이 이제는 거의 있다 없다, 거의 없어질 거라고 보면 돼요. 그리고 내신 성적이 아마 약간 더 올라갈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조심해야 될 게, 동일 분야라고 하는 게 화학 1, 화학 2 이렇게 하면 지원할 수가 없어요. 화학 1을 했으면 화학 2는 한 대고 나머지 뭐를 해야 되겠어요? 물리나 생물 2 과목을 해야 돼요. 이게 서울대에서 이걸 고집을 해요. 이것 때문에 의대 갈 아이들이 서울대를 포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최저 등급 이거 신경 쓸 거 필요 없다. 나는 점수가 중요하다. 이 조합을 갖다가 이루기가 어려우니까 서울대 포기하면 오히려 더 편하게 다른 데를 지원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서울대를 지원한 아이들은 반드시 이렇게 동일 분야,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화생지를 했을 때 물리 1을 했으면 이 2는 다른 걸로 해야 돼요. 생물 2라든가 이거를 갖다가 애들이 싫어가지고 그냥 서울대 포기하고 그냥 물리 1, 생물 1 이런 식으로 공부하는 아이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농대 같은 데라도 내가 소식껏 가겠다는 아이들은 2를 권장하면 되고요.
나는 안 간다. 의대하고 다른 의대하고 공대하고 나는 죽어도 공대 쪽 안 가 의대를 가겠다라고 했을 때는 이제 이걸 포기하고 그냥 물리원, 생물원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원 과목 하면 되는 거죠. 대신에 여기 투 과목 같은 경우는 또 여기 보면은 이게 조합 좀 가능하다고 되어 있어요. 이게 서로 다른 분야, 화학 투, 물리 투 이런 식으로. 자, 이거는 그냥 한번 외우려고 하지 말고요. 볼 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날짜는 이게 좀 늦어졌어요. 이렇게. 그래서 3일 접수를 해요. 원서를. 여기 어떤 차이가 있어요? 하루 시간 더 줬어요. 서류 제출이에요. 조심해야 될 거는 원서를 이날 내면 안 됩니다. 원서는 25일 날 마감이고요. 자기소개서라든가 이런 서류를 하루 더 시간을 두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 시간이 없어요. 지금 시간이 없다는 얘기는 통상 24시까지로 보면 되는데요. 간혹 가다가 뭐 18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으면 확인을 해야 돼요. 근데 여기도 만약에 시간이 이렇다 하면 궁금하면 거기 한번 들어가서 물어보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일정이 여기는 이제 일반 전형, 아까는 이제 지역 균형인데 똑같아요. 여기는 발표도 비슷해요. 합격자 발표가 12월 26일 날이네요. 근데 대개 하루 전날 6시에 발표해요. 25일, 그러니까 12월 25일 금요일 날 그 발표하는 거죠. 크리스마스 선물이에요. 그래서 아파트에서 갑자기 막 소리를 질렀다. 이날 6시 정도에. 그럼 서울대 합격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기획이랑 선발 보시면 되겠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 정시 가군이잖아요. 공주대도 가군. 공주대가 서울대하고 도전하는 거예요. 둘 중에 택하라. 그래서 여기 그 가군이고요. 여기 일정을 보면 원래 12월 말에 원서 썼는데요. 올해 코로나 때문에 수능이 늦춰지면서 일정이 늦어졌어요. 7, 8, 9 이렇게 나와 있어요. 토요일 날도 접수를 받아요. 그 다음에 역시 서류 제출 하루 더 줬습니다. 이렇게. 여기 합격자 발표 정시에요. 2월 5일 날 이렇게 발표합니다. 모집 전형 보시면 되겠고요. 이거 이제 혼동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수시 모집에 학생부 종합 전형이에요. 지역 균형하고 일반 전형이 있는데 여기 또 보면 일반 전형이 있어요. 이거는 정시 모집에서 일반 전형, 수능 위주 전형이고요. 거의 수능 100%로 뽑는 전형이라고 보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어떤 차이냐면 지역 균형은 대개 한 고등학교에 2명을 추천을 받아요. 대개 보면 이제 인문 집중, 자연 집중 1등짜리 한 명씩 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문과 애들 2명, 이과 애들 2명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지역 균형은 뭐가 있어요? 최저가 있잖아요. 최저를 맞출 가능성이 없으면 지역 균형을 써도 최저가 안 되잖아요. 그럴 때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내신이 아무리 좋아도 그 고등학교에서 1등을 해도 최저를 맞출 가능성이 정말 없다고 했을 때는 그 학생을 추천하기가 어려워요. 최저를 충분히 어느 정도 그 합격할 가능성이 있어야 된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자, 여기 수시 모집, 정시 모집 그 뽑는 인원이고요. 전형 일정 여기 아까 설명한 부분이라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여기 1단계에서 2배수를 뽑아요. 2배수. 그러니까 정원이 100명이라면 200명을 뽑은 다음에 여기 2단계에 보면 1단계 성적을 이렇게 반영을 하고 면접을 반영하는 비율이에요. 그 다음에 미술대학, 음악대학,
이런 데는 이렇게 실기를 반영해서 선발한다라고 보면 되겠어요. 여기에 보면 반드시 입학률이 집에 탑재된 2021학년 대학 신입생 입학 전형 책자를 확인해 주기 바랍니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제가 좀 빨리 지나갔어요. 이런 내용들은 그냥 그 입시 요강에 보면 나와 있기 때문에 보시면 되고요. 좀 편하게 들으려면 서울대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학생부 종합전형 안내 그 영상 자료가 잘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학생들이 쓴 자기소개서, 면접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꼭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서울대학교에서 지금 고민하는 게 이런 거라고 하는 건데, 서울대 고민은 이런 학생을 뽑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혹시 자녀한테 방향이에요, 방향. 여기 서울대 재학생의 수학 능력 중에 가장 큰 문제점. 우리는 서울대생 하면 무지하게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서울대 교수들이 봤을 때는 요즘 들어온 애들이 이런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이런 점을 극복할 수 있는 이런 아이를 갖다 이렇게 뽑겠다는 거예요. 깊이 있고 논리적이며 통합적인 사고력이 부족하더라. 언어, 영어 사용 능력 및 의사소통이 결여됐다. 창의성과 사고 유연성이 부족이다. 참 이해가 안 가죠. 근데 서울대 교수들이 봤을 때는 이렇다고 해. 영어를 한번 말씀드릴게요. 영어가 가끔 신문에 보면 4등급짜리가 서울대 합격했다고 막 신문에서 비판 기사를 막 내요. 기자가 좀 약간 서울대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서울대학교에서 분석한 거는 영어 수능 4등급짜리나 3등급짜리나 2등급짜리나 1등급짜리나 서울대학교 들어와서 애가 열심히 노력하면 영어 4등급 맞은 아이도 영어 극복하면서 수업을 잘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능에서의 영어 4등급은 그렇게 변별력이 있다라고 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대는 영어 1등급하고 2등급 차이가 몇 점이에요? 0.5점이에요. 그럼 1등급하고 4등급 차이가 뭐예요? 1.5점이잖아요. 수학에서 어려운 문제 하나 맞으면 4점짜리 맞으면 영어 4등급 맞아도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서울대는 왜? 수능의 영어는 영어가 아니다. 4등급짜리나 1등급짜리나 4등급짜리가 열심히 노력하는 놈이 나중에 더 잘하더라.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능 영어에 대해서 그렇게 신뢰도가 없는 거죠. 그래서 4등급짜리 뽑는 건데 다른 4등급이 얼마든지 따라갈 수 있다고 하면 그걸 서울대에서 다 분석을 하는 거예요. 여기 이제 이 내용을 보세요. 자문교수 의견인데 여기까지 쭉 보면 좋은 게 나와요. 고등학교까지 배운 지식이 단편적이고 수학 및 물리학의 기본적인 개념조차 이해를 못하더라. 교과서 이해의 지식과 경험이 상당히 부족하여 교과서만 가지고 공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고체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학생들이 많았다. 정답 맞추기식 교육에 성공적으로 접근한 학생들. 아까 얘기했잖아요. 정답 잘 맞추는 거. 문제만 푸는 거예요. 그냥 3년 내내. 그런 아이들은 사고의 유연성 이런 게 좀 떨어지더라. 그래서 이에 익숙한 학생들은 서술형이나 개념을 설명하는데 매우 어려워하더라. 그러니까 답만 체크해가지고 맞춘 아이들은 서술, 개념 이런 문제를 더 못하더라. 서울대에서 그 독서를 무지하게 강조를 해요. 서울대 독서 엄청 강조해요. 서울대는 독서예요. 그 다음에 서울대에서 보이지 않게 많이 강조하는 게 글쓰기 능력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글을 잘 쓰는 능력도 보는데 이따 자기소개서를 보면서 글을 잘 쓴다는 게 미사여구가 아니라 진실성이 드러나는 글이 가장 좋은 글이라고 보는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정형화된 패턴의 문제를 푸는 데만 익숙해져. 그러니까 1학년 때부터 수능 문제를 3년 내내 풀어가지고 수능 문제는 잘 푸는데 다른 개념을 조금만 넣으면 못하는 학생들에 대한 문제점을 서울대에서 간파를 하고 종합전형적으로 서울대를 돌리고 있는 거예요. 돌렸던 거고요. 이런 문제점을 가진 아이들을 서울대에서는 출연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여기 보면 그럼 어떤 학생이냐 어떤 학생 대학에서 제대로 공부할 수 있는 학생은
어떤 학생들이냐? 서울대에서 이렇게 지금 한 거죠. 수동적이 아닌 주도적인 거예요. 수업 시간에 어떤 그 선생님이 과제를 냈는데 마지못해 하는 아이가 아니라 그 과제를 열심히 풀다 보니까 부족해요. 그러니까 인터넷 검색을 해. 거기도 안 나와요. 국립도서관 가서 자료 찾았어요. 거기서 어떤 책을 봤더니 좋은 책이 나와요. 그 책을 읽었더니 거기에 감동을 해가지고 막 자기가 이제 여러 가지를 얻어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발표를 해요. 발표하고 나서 거기에 관심이 또 있으니까 거기하고 그 책을 읽다 보니까 그 책에서 소개하는 책이 또 있어요. 그럼 또 그 책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확장적으로 가는 거죠. 이렇게 수업 시간에 개념, 용어를 가지고 확장적으로 나간다는 거죠. 주도적인 거. 그 다음에 포기하지 않는 거. 사실은 이런 얘기도 해요. 물리 2를 선택하는 아이를 서울대에서는 좋아하는 거죠. 고전 있잖아요. 고전. 애들이 어려워해요. 우리 훈민정 어제 그런 거 배웠잖아요. 나라 말씀에 진국에 따라 문자로 써서 서만대 아니할세. 뭐 전국인의 상충고 홍진의 모친 분의 인해상을 어떠한가. 그런 거 그 전에 배웠던 기억이 좀 나죠. 어려워야 돼. 그래서 고전 같은 거. 그 다음에 세계사. 애들이 기피해요. 엄청 많잖아요. 외울 게. 근데 그런 과목을 굳이 선택해서 열심히 하는 아이 있으면 서울대들은 관심 있게 봐요. 관심사항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공동교육과정 세종시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공동교육과정의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아이가 있어요. 근데 그 아이를 딱 보면 학교를 토요일 날 뭐 가서 듣고 이런 내용이 좀 나오면 봐요. 보는 거죠. 눈에 띄니까. 근데 서울대에서 그냥 그걸로 끝나겠어요? 모든 대학이 공동교육과정을 봤을 때는 아이가 여기에 관심이 있고 열정이 있다라고 하는 걸 인정을 해요. 근데 대학은 열정만 가지고 뽑는 게 아니죠. 반드시 면접을 통해서 뭐를 해요? 들은 과목에 대해서 심층적인 질문을 해놓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대충 들은 아이는 다 걸러지는 거죠. 그러니까 반드시 자기가 듣는데 만족하지 말고 얻는 게 있어야 돼요. 그 공동교육과정 들으면 무조건 좋다. 그게 아니고 반드시 얻는 게 있어야 돼요. 시간 뺏겨가면서 차라리 시간 엄청나게 뺏겨가면서 그런 걸 들을 바에 부족한 공부를 더 하는 게 낫고 책을 더 읽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공동교육과정의 동기가 분명히 왜 들어야 되는지 그리고 이걸 들음으로써 내가 어떤 성장을 하는지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지식 활용이에요. 제가 볼 때는 지식은 많아요. 근데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많아요. 오히려 지식이 걸림돌이 돼가지고 대화하기도 어렵고 상대하기도 어려워요. 지식은 많은데 지혜롭지 못하니까 그런 거잖아요. 오히려 옛날 할머니를 보면 지식은 적어도 뭐가 있어요? 지혜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들어가지고 그거를 활용하면서 이렇게 잘 살아갔어요. 근데 지금 애들은 오히려 이렇게 지식을 잘 활용을 못한다. 활용해서 응용력이 좀 있어야 되겠다. 이 공동체 정신도 엄청 내세워요. 그러니까 자기 혼자 잘하는 것보다 남하고 같이 잘하는 거를 서울대에서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럼 뭐 이렇게 다 잘하는 사람 항상 제가 의문점이에요. 아 이렇게 다 잘하면 뭐가 문제냐고. 이따가 자기소개서 쓴 내용을 보면 노력하고 성장하는 건 드러나는데 부족한 게 많다라고 하는 걸 내세우는 아이였어요. 나는 이렇게 부족해서 이렇게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얻었습니다. 그게 감동적이었어요. 어떻게 우수 학생을 찾을까? 이게 이제 서울대에서 이렇게 제시하는 거죠. 여기 잘 보면 요거예요. 전문가인 교사에 의해 3년 동안 누적된 관찰과 평가 기록은 학교 교육을 통해 성장한 학생의 개별 기록이다. 여기 어머니 아버지가 이제 요즘 선생님들보다도 박사학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뭐 교사가 무슨 전문가냐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서울대에서는 이게 포인트예요. 선생님들이 기록한 거를 신뢰하지 못한다면 종합전형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한두 명의 선생님이 아이를 잘 봐줬더라도 1학년 때 10명, 2학년 때 10명, 3학년 때 10명이면 30명의 선생님이 보는 관점이잖아요. 30명의 선생님이 연합점선 해가지고 그 아이 하나를 갖다 다 잘 써줄 수는 없어요.
근데 30명의 선생님이 쓴 거를 다 읽어보니까 수업 시간에 예의 바르고 뭐 이런 게 좀 나와요, 기본. 수업 시간에 예의 바르다는 기본 나오면 걔가 열심히 잘 듣는 거죠. 그런데 이제 최근에는 수업 시간에 예의 바르면 추상적이에요. 수업 시간에 어떤 걸 설명할 때, 뭐랄까, 눈빛이 유난히 빛났으며 그 시간 이후에 찾아와서 질문하였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써주면 그 아이가 열심히 한다는 게 다 드러나잖아요. 이런 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여기 선생님의 관찰, 누적된 관찰, 평가 기록이 중요하다. 이런 성장한 학생의 개별 기록이 중요하다. 여기 교육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한 학생을 고교가 평가하고 대학이 해석하여 선발한다는. 평가는 선생님이 내렸어요. 근데 해석은 누가 해요? 대학이 해요. 고등학교 선생님이 이 학생이 무지하게 열심히 우수하다고 썼는데 대학에서 봤을 때는 우수한 게 아니었다라고 보면 자기들이 해석하는 거죠. 이제 이 주관적인 해석에 대해서 깜깜이 전형이라고 많이 비판하는데 서울대는 제가 볼 때 서울대에서 발표하는 건 정말 필요한 아이들 잘 뽑아가요. 그 최근에 국립대 정도 수준이면 잘 뽑아가요. 입학사정관들이 10년, 20년 축적돼가지고 이제는 잘 뽑아가는 것 같아요. 여기 대학 수학에 필요한 능력. 대학에서는 이런 능력을 가진 아이를 이런 거를 통해서 뽑아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도 이제 뭐 비슷한 내용이지. 여기 보면 이게 중요해요. 획일화된 수치 위주의 선발 방식 중 한계. 이게 가장 내신 성적하고 내신 성적이 1.0짜리가 수두룩하게 떨어져요. 서울대. 수두룩하게 떨어져요. 1.0짜리가. 걔는 뭐로 넣어야 되겠어요? 서울대는. 서울대는 교과 전형이 있어요? 없어요? 교과 전형이 없잖아요. 다 종합 전형이잖아요. 4등급짜리 내신이 합격을 했다. 1등급은 떨어지고 가끔 기사 또 나와요. 근데 1등급, 4등급은 개량화된 수치라고 보는 거예요. 이따 혹시 자료 중에 요거를 좀 보완 설명할 자료가 있을지 모르겠네요. 여기 학생이 지닌 학업 능력, 노력, 의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교과 성적, 교내 활동의 결과만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동기와 과정까지 평가하겠다. 여기 학교생활기록부 가장 중요한 서류입니다. 그 다음에 공신력 있는 평가라고 보는 거죠. 대학이 가장 신뢰하는 공문서라고 되어 있어요. 학교생활기록부를 절대 신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자기소개서, 지원자의 목소리를 직접 확인하는 자료다. 이따가 제가 그 자기소개서 쓴 걸 좀 소개를 하려고 해요. 제가 봤을 때 이 아이가 합격한 거는 자기소개서를 정말 잘 썼기 때문에 모든 게 살아났어요. 이 아이의 부족한 점이 다 살아났어요. 글의 형식과 솜씨가 아닌 내용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용. 자신만의 의미 있는 경험을 생각을 중심으로 작성했다는 거예요. 진솔하게.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기본 준수해야 되는 거죠. 자기소개서에서 작성 요령 및 기재금지 사항을 준수하지 않았다. 서울대는 탈락시켜요. 그 다음에 추천서. 여기 지원자를 가장 잘 알고 있는 분이 작성한다. 전에 한번 중학교 3학년 선생님이 추천서를 써준 적이 있어요. 중학교 3학년 선생님이. 학생이 그렇게 자기는 중학교 3학년 선생님이 자기를 쭉 했기 때문에 나중에 떨어졌더라고요. 중학교 3학년이 아무리 잘하더라도 고등학교 3학년이 3학년 담임선생님이 더 잘한다고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경우는 있어요. 물리를 좋아하는 아이가 있는데 그 물리 선생님이 3년 동안 가르쳤어요. 그러면 그런 경우라면 물리 선생님이 그 아이를 관찰하고 한 거를 써주는 것이 잘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고등학교 선생님, 자기를 잘 봤던 선생님이 추천서를 써줘야지 중학교라든가 학원 선생님한테 쓰면 안 됩니다. 여기도 이제 추천서인데 글의 형식과 솜씨가 아닌 내용이 중요하다. 이렇게 진솔하게 이거 선생님이 쓰는 거예요. 여기 보면 이게 문제가 돼요. 작성 요령의 기재 금지 사항을 준수하여 작성. 이건 누가 쓰는 거예요? 선생님이 쓰는 거죠. 선생님이 쓰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이 잘 몰라가지고 이걸 썼어요. 작성 요령 기재 금지를 모르고 막 얘가 전국대회 가가지고 상 받았고 아버지가 교육자이고 이렇게 썼어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제가 전국에 있는 입학처장님들한테 한번 면접할 기회에 제가 면접을 했어요. 물어봤어요. 이럴 경우에 학생이 잘못이 아니고 선생님이 잘못했다. 어떻게 할 거냐? 모든 대학들이 그런 경우라면 선생님이 잘못한 것이니까 잘 봐가지고 큰 문제가 아니면 감점 처리하고 빨라지지 않으려고 한다. 이렇게 대답하는데 유일하게 한 군데 그건 잘못된 거니까 우리는 그냥 떨어뜨리겠다. 이렇게 나온 대학이 어디예요? 예, 서울대예요. 거기만 그렇게 아주 얘기하고 딱 끊고 나머지는 선생님이 잘못한 거 우리가 감안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이런 거를 다시 그냥 보시면 되고요. 평가 방법도 거기 나와 있으니까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 보면 뭐 학업 능력, 학업 태도, 학업의 소양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기소개서, 추천서 이런 것들을 좀 보겠다는 거고요. 제가 이제 특이한 게 전공 적합성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엄청 써요. 근데 서울대 입학사정관은 자기들은 그런 말을 쓴 적이 없다고 얘기를 해요. 전공 적합성이라는 말 자기들은 쓰지 않는다. 최근에 보면 계열 적합성이라는 말을 더 많이 써요. 계열 적합성, 공업 계열, 그 다음에 인문 계열, 좀 약간 넓게 보는 거예요. 넓게 보는 거예요. 여기는 주어진 여건 내에서 지원자가 지적 성취를 노력한 과정과 결과의 우수성을 종합평가. 여기 과정과 결과 같이 나와야 항상 평가의 주안점, 기초학력, 스스로 선택하고 적극 참여해야 하는가, 이렇게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이런 말, 그 다음에 다양한 학습 경험에 기반한 수업 진행과 참여로 교과서에 있는 내용만 가지고 열심히 했다는 것보다는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다양한 노력들, 다양한 책 이런 것들이 좀 드러나는 게 좋겠습니다. 여기 이제 교육과정의 내용과 깊이 있는 걸, 깊이 있는 여기 2015 개정 교육과정 고교학자의 취지에 부합하는 교육과 예술의 학업활동인데요. 이게 개정 교육과정은 창의 융합, 고교학자들 같은 경우는 본인의 적성에 맞는 자기 적성에 맞는 과목 선택, 세종형 학력은 지성, 감성, 그다음에 건강 이런 걸 내세워서요. 이게 부합되는 거예요. 수업 시간에 그런 면들이 녹아나야 돼요. 과목도 내가 선택하는 게 중요해요. 근데 우리 학교에 그 과목이 없다. 어디로 가야 되겠어요? 우리 학교에 내가 듣고 싶은 과목이 없어요. 공동교과정을 요구하면 돼요. 공동교과정 하면 들어가면 되고 또 학교에 아이들을 모으면 돼요. 5명 이상이면 학교에서 또 만들어주기도 해요. 그런 것들도 본인이 뭐예요? 자기가 원하는 과목을 적극적으로 선택하는 것. 이런 것도 그 과정에서 얼마든지 높게 평가할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여기 주도성, 여기 과목 집중한 학습 내용 이런 것들을 보겠다. 자, 이런 내용도 한번 그냥 보시면 되겠고요. 아까 제가 이제 이 부분을 봐봐요. 언뜻 보면 이 학생이 우수해 보여요. 그런데 내용을 잘 보면 얘는 89점에 1등급이고 얘는 87점에 2등급이에요. 2점 차이가 그렇게 큰가요? 아니에요. 여기를 보면 얘가 1등급이에요. 얘가 2등급. 근데 얘는 87점이에요. 원점수가. 얘는 원점수가 몇 점이에요? 100점이에요. 87하고 100, 1등급. 확실하게 차이 나죠. 여기 수강 인원을 봐봐요. 30명이에요. 30명이면 1등급 맞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겠죠. 보니까 얘 2등급이에요. 그런데 원점수를 보니까 97점이에요. 얘 1등급이에요. 엄청난 차이가 아니라 98점. 1점 차이로 1, 2등급 바꾼 거잖아요. 그러니까 서울대에서는 이런 걸 다 감안해서 뽑겠다는 거예요. 얘가 우수한 게 아니라 오히려
이 아이가 더 우수하다라고 얼마든지 평가할 수 있는 요소를 찾는 거예요. 여기 이 내용도 서울대에서 이렇게 보는 것들이니까 이렇게 한번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제가 여기서 이제 이 부분을 잘 봐보세요. 여러분. 봉사활동 시간이 많고 적은 평가 요소가 아니다. 제가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에 학교나 학급 임원 동아리 장, 학생회장, 경험의 유무와 횟수는 평가 요소가 아니다. 학생회장을 했다. 그러면 서울대에서는 학생회장 했으면 그 자체로 높이 평가하느냐? 학생회장 했는데 아무런 상도 없고 학생회장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평가가 나빠요. 근데 아무런 장을 안 맡았어요. 근데 자연스럽게 얘가 활동한 걸 쭉 보니까 역할이 드러나요. 그런 아이가 오히려 더 리더십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식적인 리더십이 아니라 그 내용을 보겠다. 보여주기식 나열, 기계적 균형성, 이거는 평가에서 아니다. 뭐뭐 했고, 뭐뭐 했고, 뭐뭐 했고, 뭐 기계적인 거. 여기 교과 비교과를 접근하는 파편적인 인식, 여기 이렇게 나왔어요. 교과 비교과를 막 나누지 말아라. 수업 시간에 예를 들면 체육 시간 같은 때 체육을 막 열심히 하면서 체육에도 뭐가 있어요. 거기 꼭 들어가다 보면 수학이 필요할 수 있어요. 물리학, 화학, 생물 이런 게 나눠 있는 게 아니고 물리 동아리, 화학 동아리 만들 수 있고 거기 관련된 봉사활동 할 수 있고 이렇게 부분적으로 보지 말고 종합적으로 바라가라 이런 얘기예요. 그다음에 대입만이 전부인 학교 교육은 이 전입적 성장을 방해한다. 교육이 대입의 기술 절약할 우려. 여기 서울대학교에 있는 그 홈페이지가 이런 자료가 있으니까 아주 잘 나와 있어요. 꼭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고교생활 가이드북이라든가 잘 나와 있어요. 이거는 이제 이거는 잘 봐보세요. 여기 재학생, 재수생인데 재학생의 비율이 갈수록 어떻게 돼요? 이렇게 줄고 재수생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올해는 더 이게 심화될 수 있다고 좀 보는 건데요. 수능이 공정하다라고 할 때 그렇지 않다라고 할 수 있는 자리에 재학생들한테는 불리하고 재수생들한테 유리한 거죠. 삼수를 하면은 3학년을 몇 년다는 거예요. 3학년을 3년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재학생들은 수행평가다 뭐다 온갖 활동을 해야 되는데 그 아이들은 뭐만 하면 돼요? 오직 수능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재학생보다 재수생들이 수능에서는 유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이고요. 최근에 수능은 어떤 애들이에요? 의대 가겠다고 했는데 의대 떨어진 아이들은 재수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서울대를 가장 많이 다니는 대학이 연세대라는 말도 있어요. 미련이 남아가지고 연세대 다니다가 다시 도전해서 서울대 가는 경우도 있고요. 자, 이것도 한번 참고해 보세요. 이게 서울대를 지원하는 학생들의 경향이에요. 학생부 조합에 지역균형 되는 애들은 이 지방에는 어디를 낸다? 고려대 여기를 내요. 3지방, 연세대 이렇게 내요. 그래서 이렇게 지원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지역균형이고 여기는 일반 전형이에요. 여기는 고려대, 여기도 여기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를 봤을 때 연세대, 여기 같아요. 이런 패턴이 있더라고 보는 거고, 이게 이제 이렇게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이거 충원학교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 인문 쪽은 충원이 거의 없어요. 이렇게 두 명, 요 정도. 근데 이제 올해는 충원이 정말 이마저도 이제는 이제 거의 없다라고 보는 게 맞을까요? 여기 이제 자연 쪽이고요. 의예과를 보세요. 충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 채워진 거예요. 여기 보니까 산업공학 한 명이 충원 됐네요. 이걸 이제 그냥 참고로 보시면 되겠어요. 이거는 하나 제가 보는 관점이 뭐냐. 이게 이제 합격생이에요. 여기 합격생. 여기는 뭐예요? 지원자들이에요. 여기 3.5 된 애들 지원자. 여기 보니까 얘는 지금 특이하게 2.7등급이 된 애들 합격을 했어요. 이렇게 쭉 가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런 아이는 내신이
뭐 좀 뭐라고 할까, 내신이 안 좋은데 합격했어요. 특목고라든가 뭐 이런 학생일 수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아주 그 일반 전형이다 보니까 아주 그 활동이 좀 많거나 뭔가 화려한 게 있을 거예요. 이 의예과 쪽을 보면은요, 여기 1등급에 다 그냥 몰려있어요, 이렇게. 이런 아이들 아주 특이한 거예요, 여기. 이런 아이들. 아주 특이한 아이들. 그리고 이제 아예 2.0은 없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 사람들, 이렇게, 이런 사람들, 여기 같은 경우도 지금 뭐예요? 하나 특이하게 있어요, 이렇게. 특목고일 가능성이 있고요. 하나고등학교 아이들이 내신이 4점대에 합격하는 경우가 있고요. 가끔 이제 보면 여기 사대부구나 여기 뭐 한유 같은 경우에 3점대에 합격하는 경우가 종종 나와요. 자, 여기 그냥 참고로 보시면 되겠어요, 이제. 서울대 학생들이 그 많이 보는 그런 책인데, 이것도 거기에는 없는데요. 그 검색하면 다 나와요. 그리고 자료 다 나와요. 이런 게 있다고 한번 보시고, 여기 인문대학이 1984년 이렇게 조지 오웰이 쓴 책이죠. 이렇게. 사범대학 가는 아이들이 많이 보는 책이에요. 죽은 시인의 사회. 영화도 나왔었지. 미움받을 용기도 많이 있더라고요. 여기 자유전공학부는 이거 반드시 보더라고요. 정의란 무엇인가.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여기도 참고로 보시면 되겠고요. 이게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 이것도 애들이 많이 인용하는 부분들이에요. 여기 조조에 나와있죠. 1984. 미움받을 용기, 이것도 한번 저도 읽어보고 싶어요. 여기 동기, 과정, 결과, 이것만 깨달아도 되겠어요. 동기, 과정, 결과. 동기가 있어야 되고 과정, 결과가 있어야 된다. 이런 거 버렸으면 좋겠어요. 이거 시간이 많이 지나네. 여기 잘 보면은요, 시험 기간에는 애들이 별 차이가 안 나요. 근데 평소에는 엄청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 서울대 학생들이 공부 시간이에요. 보통 학생들의 공부 시간. 시험 때만 반짝, 나머지는 여름방학 때 폭삭. 얘들 여름방학 때 뭔가 한다는 거예요. 뭘로 보여요? 접근 금지하라고 한 건데요. 거꾸로 읽으면 지금 다가오라는 거예요. 학생들이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아까 손인데요. 이렇게 손이 고생들 한다는 거예요. 아이들 그 자존감을 살려주세요. 자신의 적성과 꿈을 찾아 행복하게 사는 자녀가 우리가 원하는 자녀일 거예요. 스카이캐슬에 보면 합격하고 불행한 가정이었고요. 최고의 자동차는 속도 기능과 정지 기능이 제가 볼 때는 엄청 빨리 가면 좋은 차잖아요. 대신에 브레이크 기능이 없으면 안 돼요. 누군가가 브레이크를 좀 잡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현악기와 공부의 공통점. 현악기 같은 경우 줄이 팽팽했을 때 소리가 잘 나잖아요. 줄이 느슨하면 소리가 안 나요. 공부도 약간 긴장성이 있어야 돼요. 근데 애들을 맨날 긴장시킬 수는 없잖아요. 이게 문제예요. 요즘 아이들이 긴장성이 좀 적어서 누군가 긴장을 시켜줘야 되는데 그 긴장성을 좀 찾아주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부모님의 지지와 믿음, 상황 중요합니다. 나와 자녀는 다른 또 하나의 존재입니다. 제가 좀 빨리빨리 말을 해서 그냥 제가 할 말을 다 못 드렸는데요. 이런 게 있구나. 그 다음에 꼭 홈페이지에 가서 많은 정보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보시는 게 가장 큰 도움이 되는 겁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